3번 생각하고 말하라.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경청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혀는 칼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혀를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남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검술가는 필요한 때 외에는 칼을 뽑지 않는다. 훌륭한 검술가가 필요할 때만 칼을 휘두르듯 말도 필요한 말 내에는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마구 내뱉은 말은 마구 칼처럼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한 말인지 알 수 있을까? 3-4-1원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면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복의 소크라테스, 이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는가? 자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야. 그게 말이지.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재빨리 말을 막았다. 잠깐만. 자네가 지금 급하게 하려는 말을 3가지 채로 걸렀는가? 3가지 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네. 그냥 거리에서 들은 거라네. 그럼 2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에 대한 선의에서 들려주려는 것인가? 그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머뭇거렸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3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자네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사실도 아니고 선의에서 이야기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게 만들 뿐이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달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이야기이다. 소문을 전하기에 앞서 3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팩트인가? 그 말을 전하려는 의도가 최소한 선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 말이 중요한 내용인가? 최소한 이 3가지는 생각하고 말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탈무드로 교육받는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말과 관련된 유대인의 격언들을 살펴보자. 말을 안 해서 후회하기보다는 해서 후회하는 일이 더욱 많다. 침묵은 지성인이 입은 황금의 갑옷이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기가 더 어렵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인간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말하기는 태어나기만 하면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침묵이란 적절한 시점에 입을 다물고 주도권을 포기한 채 상대방이 마음껏 연기를 펼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상대방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또 상대방에게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발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의 진짜 의도와 최소한의 협상 목표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의도와 협상 목표에 자신의 의도를 결합함으로써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한 행위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침묵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입을 다물고 상대방에게 많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협상 목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상대방의 목표를 알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장사꾼이 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쳤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있었다. 그 비결을 나한테 파시오. 사람들이 서로 자기에게 팔려고 졸라대자 장사꾼이 말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 뿐이라오. 행복한 인생은 혀에 달렸다는 이야기이다. 말만 조심해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나쁜 습관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말 습관. 세 딸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딸들이 커갈수록 근심에 휩싸였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지만 하나씩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너무 게을렀고, 둘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고, 셋째는 남을 헐뜯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이웃마을 부자가 자신의 아들 삼형제와 그 호러비의 세 딸을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호러비는 그 부자에게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부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딸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새 커플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부자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 가사 도우미를 여러 명 고용해 주었고,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지라고 했다.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게 없느냐? 라고 물었다. 어느 날 호러비는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사돈댁을 찾아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우며 살 수 있어서 즐겁다고 했다. 둘째 딸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다.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셋째 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자인 시아버지는 첫째 며느리의 게으름과 둘째 며느리의 도벽을 돈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셋째 며느리의 험담하는 말버릇이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언어 습관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고 그 무엇으로도 혀를 제어하기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번 생긴 언어 습관은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나쁜 말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 말은 유형, 부형으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좋은 말은 좋은 성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한 방송사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말의 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실험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들은 병 2개에 막 지은 쌀밥을 넣어 각각 좋은 말과 나쁜 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좋은 말이라고 쓴 병에는 좋은 말을, 나쁜 말이라고 쓴 병에는 듣기 싫은 말을 한 달간 들려주었다. 한 달 뒤 밥 상태를 확인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좋은 말을 해준 밥에는 모양새가 좋은 곰팡이가 생겼고, 나쁜 말을 해준 밥에는 고약해 보이는 곰팡이가 생겼다. 냄새부터가 달랐다. 좋은 말을 해준 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나쁜 말을 해준 밥은 역한 썩은 내가 났다. 그렇게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이 끝났다. 만약 밥에 들려주었던 말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그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실험 대상이 사람이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실험에서는 의도한 대로 말할 수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 예상 못한 상황에서는 의도와 달리 평소의 언어 습관대로 말이 튀어나온다. 따라서 평소에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종 일관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고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축구 경기처럼 좋은 말을 자주 해야 좋은 언어, 습관이 생긴다. 나쁜 말이란 상대를 비난하는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도 나쁜 말이다. 같은 내용도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말이 될 수 있다. 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른 손님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참 잘 찍었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진기가 좋았나 보지요. 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음식이 맛있다며 집주인을 칭찬하는데 그 사진작가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냄비가 좋았나 보지요.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 가는 말도 곱지 않다. 집주인이 사진작가의 실력을 폄하하는 말을 하자 마음이 상한 사진작가도 집주인이 요리 실력을 조롱하는 말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한 탓에 집주인과 사진작가 모두 불행한 패자가 되었다.